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1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변이의 3가지 종류 중 유전적 변이에 대해서만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적 변이입니다. 환경적 변이에 대한 우리의 예시는 피식종인 물벼룩과 그것의 포식자인 유충에 대한 것입니다. 화석 기록은 유리 모기가 1억 4,500만 년 동안 물벼룩을 먹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벼룩은 전 세계의 호수와 연못에 서식하는 작은 민물 갑각류입니다. 물벼룩을 환경적 변이에 대한 연구에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특성 중에 조건이 좋을 때 물벼룩은 복제로 재생산하고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만 유성생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정 환경적 신호들이 형태학, 생리학과 행동의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연구자들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물벼룩을 다른 신호들에 노출시키고 환경적인 변화가 표현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순수하게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벼룩은 유리모기 유충에 의해 상당한 피식을 겪지만 단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경험합니다. 물벼룩은 유리모기에 대항하여 잘 방어되는 형태학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껍질의 강도와 두께를 2배로 늘릴 수 있으며 머리의 뒷부분에는 목 이빨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결과로 물벼룩이 유리모기의 유충에 냄새를 맡았을 때에만 방어 기제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켰습니다. 이 그림은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화학적 환경, 즉 유리모기 유충의 냄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벼룩이 유리모기로부터 발산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은 식별되어야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그것을 카이로몬이라고 부릅니다. 유리모기의 카이로몬에 대응하여 물벼룩의 방어 기제를 성장시킨 것은 유도된 방어의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유리모기에 대한 방어 기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물벼룩이 발전에 관여하는 다양한 단백질의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물벼룩을 유리모기로부터의 카이로몬에 노출시켰고 유전적으로 동일하지만 카이로몬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물벼룩 개체와 비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전의 연구로부터 물벼룩의 유도 가능한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수십 개의 후보군 단백질의 생성 혹은 발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세포핵의 DNA로부터 단백질이 생성되는 세포질의 리보소메까지 유전적 정보를 운반하는 분자 매개체인 mRNA의 생산을 정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단백질 생산을 측정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카이로몬에 노출되지 않은 물벼룩에서의 유전자의 발현과 비교하여 카이로몬에 노출된 물벼룩의 29개의 후보 유전자의 발현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례에서 카이로몬에 노출된 물벼룩은 더 많은 mRNA를 만들었고 따라서 더 많은 단백질을 생성했습니다. 카이로몬에 노출되었을 때 발현이 가장 크게 증가한 단백질은 EXD, JHAMT와 TBM이었습니다. EXD는 발달 기간 동안 절지동물의 부속물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 JHAMT는 절지동물의 발달의 주요 조절체인 주버나일 호르몬의 합성에 요구되는 효소입니다. TBM은 신경세포가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을 촉매하는 효소입니다. 물론 많은 세부사항들이 더 발견되어야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물벼룩이 유리모기 유충의 냄새를 맡았을 때 물벼룩의 표현형을 변화시키는 기제가 다양한 단백질의 생성에 변화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많은 다른 유기체들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그들이 생성하는 단백질의 종류나 양을 변화시켜 그들의 표현형을 변화시킵니다. 해발 고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동선수들은 모의로 높은 고도로 설정된 높이에서 훈련하면
낮은 고도에서 훈련하고 거주하는 운동선수들보다는 더 많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 VEGF를 생성합니다. 여분의 VEGF는 근육의 모세혈관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환경의 변화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단백질 발현 따라서 표현형에 대한 비유전적 영향은 심지어 우연적인 사건을 포함합니다. 이 그림의 대장균 박테리아는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한 연구진들은 대장균의 공통 조상의 DNA에 녹색 형광 단백질 GFP의 유전자에 2개의 복사본을 삽입했습니다. 이 두 복사본은 빛을 낼 때 다른 색상의 빛을 방출하는 녹색 형광 단백질의 다른 변형을 암호화합니다. 그들은 유전자를 켜거나 끄는 스위치인 동일한 프로모터에 의해 제어됩니다. 두 버전의 GFP를 동일한 양을 생성하는 박테리아는 노란색을 띠고, 하나를 더 많이 생성하는 세포는 녹색이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생성하는 세포는 주황색입니다. 그림 속의 색상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은 프로모터와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조절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에서의 무작위적인 변이입니다. 그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변이는 진화의 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표현형에서 환경적으로 유도된 변이는 미래 세대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물벼룩의 사례에서 복제 번식에 의해서 태어난 물벼룩이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물벼룩이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니라 카이로몬의 유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유전자형과 표현형 사이의 관계가 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방법은 번식에 의한 유전자 전달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 선택은 유전자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적합도의 유일한 기준은 유전자형의 동적인 특성과 반응 규범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적 변이의 또 다른 사례로 레오파드 개코 혹은 표범무늬 도마뱀 부치라고 불리는 동물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레오파드 개코에게서는 개별 개체의 성별은 알에서 자라는 동안의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늘하거나 더운 온도에서 부화한 레오파드 개코는 암컷이 되는 반면 중간 온도에서 부화하는 레오파드 개코는 수컷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암컷 때 수컷의 발달은 다양한 단백질 생산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생식선에서 SOX9 유전자의 발현은 수컷보다 암컷으로 발달한 레오파드 개코에게서 더 일찍 중단됩니다. SOX9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지시하는 전사인자를 암호화하고 생식선을 고환 혹은 난소로 지정합니다. 한 연구팀은 레오파드 개코가 암컷 때 수컷으로 발달하기 위한 임계 온도에서 유전적 변이를 숨기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번식지에서 자란 레오파드 개코의 13세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연구자들은 아버지를 공유하고 다른 온도에서 부화한 알에서 부화한 자손들 사이의 성비를 비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10여 개의 각각의 선은 7에서 27마리의 후손을 가진 특정 아버지의 자손을 표현합니다. 어떤 후손들은 완전한 형제 자매이고 다른 후손들은 다른 어미를 가진 이복 형제였습니다. 각 선의 끝은 각 온도에서 부화한 자손들 간의 성비를 보여줍니다. 같은 아버지와 다른 어머니를 갖는 자손들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어머니가 알에 넣었을지도 모르는 호르몬, 단백질, mRNA를 통해 그들의 자손에게 가했을지도 모르는 비유전적 영향, 모성 효과로 인한 변화를 통계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성비에 대한 온도의 영향에서 부계 가족 간의 차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일부 가족의 경우 32.5도와 비교하여 30.0도에서 부화한 것이 성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온도에서 부화하는 것이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개별 개체가 다른 환경에서 노출될 때 발달할 수 있는 표현형의 패턴을 반응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반응 양식과 번식 군락에 있는 많은 자손들에 대한 자료는 서로 다른 아버지가 물려준 유전자로 인한 온도 민감도의 상당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유전자 변이, 환경적 변이와 마찬가지로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도 일반적입니다. 인간에게도 이와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세로토닌 수성체 유전자에 대한 LL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린 시절의 학대는 성인 초기에 주요 우울증의 확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SS 유전자형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 학대는 우울증의 확률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세로토닌 수성체는 뇌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로토닌을 사용한 후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제거하는 세포 표면 단백질입니다.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버전의 단백질을 암호화하지만 대립 유전자 LL은 더 많은 양의 전달체 생산을 명시합니다. SS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은 세로토닌 수성체를 덜 생산하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대해 더 민감합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표현형을 발달시키는 유기체는 표현형 적응성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개체군의 집단이 환경적 민감성에 대한 유전적 변이를 가질 때 개체군의 집단은 더 크거나 더 작은 적응성을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박각시 나방의 유충인 담배각충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담배각충 애벌레는 녹색입니다. 그러나 한 연구팀은 검은색 변형 애벌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애벌레는 털갈이 직전 고온에 노출되지 않는 한 검은색입니다. 열 충격이 가해진 후에 녹색으로 탈색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42도씨의 열에 노출된 후 연구자들의 실험실 개체들에서 개체들 사이의 색 변화를 보여줍니다. 일부 개체들은 열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색상 점수가 3인 개체들입니다. 그들은 색상 점수가 4인 보통의 애벌레들처럼 거의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개체들은 열 충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 개체들은 검은색으로 남아서 색상 점수를 0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민감도 변화는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연구자들은 가장 민감한 애벌레를 가져와서 높은 적응성 라인의 기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덜 민감한 개체를 가져와서 낮은 적응성 라인의 기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벌레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선택되지 않은 라인의 기준점으로 사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은 13세대에 걸쳐 이 3개의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각 세대는 애벌레들에게 열 충격을 가한 다음 그들이 기준점으로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기준에 따라 번식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연구자들의 인공적인 선택 프로그램은 2개의 선택된 라인에서 극적인 진화를 낳았습니다. 이 그림은 각 라인의 애벌레의 열로 유도된 색상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로 보여줍니다. 저적응성 라인은 열 충격에 대한 모든 민감성을 잃었습니다. 저적응성 라인의 애벌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검은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높은 적응성 라인은 극히 민감해졌습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보통 일반적인 담배각충 애벌레처럼 녹색으로 변했고 나머지는 거의 녹색에 가깝게 변했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라인은 예상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동일한 민감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그림은 13세대 3개 라인의 반응 양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준비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열 충격 없이 다양한 온도에서 애벌레를 기르고 그들의 색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28도에서 애벌레를 사육했고 42도로 열을 가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반응 양식이 현저히 다릅니다. 열 충격이 없더라도 고적응성 라인은 온도에 따른 색상이 다르게 발달합니다. 애벌레들은 25도 이하에서 사육되면 대부분 검은색이고 33도 이상에서 양육되면 녹색입니다. 저적응성 라인은 변함없이 검은색입니다. 선택되지 않은 라인은 중간으로서 고적응성 라인보다 약간 높은 인계 온도에서 약간의 색상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번식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고적응성 라인과 저적응성 라인의 독특한 반응 양식이 효과가 크고 효과가 작은 이유가 유전적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다른 반응 양식의 진화에 대한 원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표현형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적응하는 가변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개체군은 개별 개체들이 스스로 찾아낸 조건에 적합한 표현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응적인 반응을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형이 언제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거주하는 개체군이 낮은 민감도를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응 양식이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특성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유전적 변이와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진화의 원료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환경적 변이의 패턴의 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유전적 변이와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는 게놈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게놈에서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돌연 변이로 알려진 게놈의 변화는 하나의 염기를 다른 염기로 대체하는 것에서부터 염색체의 획득과 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